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대기업이 이전했다는 거 플러스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이 자족도시, 직주근접이라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아까 동탄 신도시 했었죠, 화성 캠퍼스, 이런 게 들어가면은 서울에서 출퇴근 안 되거든요. 힘드니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어떻게 힘들어. 그러니까는 어때, 그 인근에다가 당연히 주택들을 마련하겠죠. 물론 이제 뭐 주말에 뭐 서울을 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거기서 먹고 쓰고 소비는 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되면서 그 지역이 호황을 누리는 건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 직주 근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직장하고 주거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직주 근접을 모르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먼저 됐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 어떠냐, 일본 도쿄가 원체 경제 중심이다 보니까는, 근데 도쿄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되다 보니까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도쿄 인근으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거의 40개인가 이상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를 했는데 그 신도시가 교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신도시에서 도쿄 사무실로 출근하려니까는 출근에 2시간, 퇴근에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을 출퇴근에 쏘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 2년 하고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신도시를 버리고 다시 도쿄로 가서 원룸에 살고, 원룸에 거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집들이 작죠? 왜? 넓을 수가 없는 게 도쿄 같은 경우는 한 평당 땅값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밀도로 작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컴팩트 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미니멀하게 지을 수밖에 없죠. 왜? 도쿄라는 지역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어때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이 주거의 비율을 계속 고밀화시켜서 작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컴팩트 맨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직주 근접 현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를 버리고 왔던 그 신도시들이 지금 슬럼화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외곽으로 해서 신도시들이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지정돼 있잖아요. 향후에 너무 교통이 안 좋아서 진짜 출퇴근 시간에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씩 걸린다, 이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역에 바로 이 자족도시를 만들어줘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족도시는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본처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보면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 아니면 판교 뭐 이렇게 되겠죠. 미국의 부동산 정보업체에 보면은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냐, 미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면 뉴욕이거든요. 뉴욕에서 맨하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 그래요. 어디가 제일 비싸냐?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왜? 실리콘밸리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있겠죠.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가 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10개 상위 그 지역을 뽑는데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가 6개를 차지할 정도예요. 최고 비싼 지역. 왜? 그만큼 사람이 수요가 급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뉴욕 맨하탄보다도 훨씬 가격이 높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 직주 근접의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이 IT 중심으로 재편되고 실리콘밸리에 대형 기업이 입주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업종되는 그 종사자들이 수십만 아닐 겁니까? 그 수십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집값이 크게 올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어요.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한번 볼게요. 서울의 일자리가 한 456만 개 정도, 뭐 2018년 통계로 나오는데,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상구에서 일자리가 140만 개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지하느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 의료기관, 금융기관들이 다 그쪽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가보세요. 다 있잖아요. 강남 여의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려 있는데 가까이 살라고 하겠죠? 내가 멀리 떨어져서 출퇴근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의 집값이 당연히,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뭐 학금도 하면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강남구에 모든 경제 중심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2년 년에 판교가 이제 제2신도시로 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했는데, 이때 판교 신도시를 계획할 때 뭘 했었냐면 이 자족도시, 앞에서 봤던 자족도시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판교에
있는 거주한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럼 쉽게 말해서 뭐야? 배드타운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 아닙니까? 분당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당이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배드타운 형식으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판교를 아예 신도시로 개발할 때는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테크노밸리라는 자족 용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개발해가지고 입주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뭐 카카오네, NC소프트 이와 같은 특히 IT 기업 중심들이 테크노밸리에 막 몰려갔잖아요. 몰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서 거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교에 있는 아파트 집값들이 아주 호황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판교는 지금 분당보다도 더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족도시에 따른 직주 근접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판교는 계속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에 힘입어서 제2, 지금 제3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제2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합치면 20만 평, 합치면 거의 뭐 50만 평 가까이 돼요. 그러면 50만 평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면 그 상주하는 직원들만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교는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오히려 판교에서 부족하니까 어때요? 분당으로도 넘어가서 거기서 출퇴근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뭐 아주 탄탄하게 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힘입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해요. 그게 바로 뭐다? 고양시에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지금 추진하고 있죠? 킨덱스와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아시죠? 예, 여러분들.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라는 마곡지구도 이제 거의 개발이 이제 완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마곡지구에 뭐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은 안 쓰지만 그 마곡지구 자체가 국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테크노밸리 형식의 그 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발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땅값이 강서구의 거의 끝 아닙니까? 마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서구보다도 훨씬 가격이 셀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게 다 결론은 뭐다? 앞에서 배웠던 바로 자족도시 그리고 자족도시에 따른 뭐다? 직주 근접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에 어느 지역을 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 앞에서 배웠던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족도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과연 그 자족도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거주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면은 아마 좋은 투자처로 여러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